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24절기와 상관계라고 이렇게 25강의에 적였는데, 앞전에 우천팔계와 24위에 대해서 배웠죠. 24위, 수천팔계, 24위 연관돼서 24위와 24절기가 연관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사주나 기문둔갑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표를 그려놨으니까 이 도표 속에 한번 쭉 써보겠습니다. 우선 24절기에는 아, 24절기에는 4개 시생지가 있다. 4개 시생지라는 것은 추나추동이죠. 추나추동에 시생지가 있다. 이게 처음 시작되는 곳이 있다. 자, 인사신해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인사신해가 4개의 시생지다. 이는 자, 이는 입춘시생이 되고, 사는 입화시생이 되고, 시는 입추시생이 되고, 해는 입동시생이 된다. 그러면 이 인사신해를 써보죠. 자, 인이 여기가 들었죠. 인이 여기 들어서 입춘, 자, 사가 여기 들었죠. 입화, 자, 신이 여기 들었죠. 입추, 자, 해가 여기 들었죠. 입동시생지죠. 해가 입동. 자, 이렇게 시생지를 입춘, 입화, 입추, 입동을 써놓고 이제 24개를 한번 쭉 써보겠습니다. 하지, 소서, 대서, 그래서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할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환, 대한, 자, 이렇게 24절기가 주어져 있어요. 24절기인데 입춘부터 시작해서 또는 동지부터 시작해. 원래 이 24절기에 우리 기문에서는, 기문이나 또는 절기에서는, 기문에서는 특히 동지부터 시작합니다. 동지부터 시작해서 절기를 뽑아내고, 우리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절기로 해서 사주명리나 이럴 때는 입춘절부터 시작을 하죠. 자, 입춘절부터 시작을 하고,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입추, 저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입동, 소환, 소설, 대설, 동지, 소한, 대한 이렇게 끝나죠. 그렇지만 기문에서는 역시 동지부터 시작한다. 또는 기문수 이제 국을 뽑아서 응용할 때는 반드시 동지부터 해서 쭉 세워나간다. 일단 도표로 다시 이건 설명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동지부터 시작하는 것과 입춘절부터 시작하는 것은 뭐가 다르냐. 이제 국을 세울 때, 여기서 국을 세울 때 이 동지국이 감궁에 들어가요. 감궁에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숫자가 주어지는데, 여기서부터 후천팔계니까 감일이죠. 감이라고 써놨죠. 감일이기 때문에 동지가 들어가는 감궁부터 시작해서 쭉 배열이 된다. 그것도 이제 순서가 있어요. 배열되는 순서가. 여기서 이제 후천팔계를 보면은 여기서 1, 2, 3, 4, 5, 6, 7, 8, 9 해서 1은 감궁이요, 2는 공궁이요, 3은 진궁이요, 4는 성궁이요, 중궁하고 6은 건궁이요, 7은 태궁이요, 8은 간궁이요, 9는 이궁이라 해서 여기하고 연관돼서 이 24절기가 여기 구궁이 속에 들어가서 숫자가 또 주어져요. 여기에 이제 천지인을 논해서 그게 이제 숫자가 주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도표를 그려가지고 또 설명드리겠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동지부터 항상 시작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4계를 논할 때는 입춘절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배열을 할 때에는 여기 시생지에 입춘절과 입하절과 입추절과 입동절 해가지고, 입춘절이 시작하면 왕지가 있겠죠. 왕지에서 이제 춘분을 하는데, 여기 지지에서 입춘절은 시작하지만 왕지는 정관에 배속되어 있다. 그것은 이제 이 왕지 순행 과정에서 입하절까지의 과정, 그 중앙에 있는 천간목으로 선택되어 있다. 그래서 24절기하고 24일을 정할 때는 이 부분이 이렇게 배속되어 있다. 그래서 지지만 써놓고 볼 때는 왕지를 춘분을 묘로 보죠. 또 동지를 자로 보고, 이제 이는 이렇게 간이 빠지니까 지지만 써놓고 볼 때는 동지는 자에 배속되고 이는 그대로 가고, 춘분지는 묘가 되고, 입하지는 그대로 하고, 하지절은 오가 되고, 입추절은 그대로 하고, 추분절은 유가 되고, 여기 입동절은 그대로 하고, 이렇게 이제 쭉 해서 또 동지절을 여기 자에 시작됐으니까요. 이렇게 달라진다, 배속이. 그렇지만 24일에 배속돼서 24절기 배속되는 거는, 입춘절은 똑같이 배속되지만은 이제 춘분, 하지, 추분, 동지 이 배속은 음간에 배속된다. 그것은 24일하고
후천팔계의 궁에 배속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된다 또는 배속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것은 24절기 했지만 반드시 이 24절기가 이 궁 속에 들어가서 또 설명이 되니까 앞전에 설명됐이 궁을 반드시 외워놓으시라고 그랬죠. 외워놓으시고 순번도 1, 2, 3, 4, 5, 6, 7, 8, 9 하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죠. 역으로는 19, 8, 7, 6, 5, 4, 3, 2, 1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이것도 역으로도 하라고 그랬죠. 반드시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국에서 주어질 때는 또 양둔, 음둔이 또 주어져요. 그것에 이제 만세력을 봐서 이제 그 설명해 드릴 텐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만세력을 안 보고도 이제 설명이 되니까, 24절기 또 24위에서 양둔, 음둔을 논할 수 있어요. 이 절기로 보게 되니까, 그럼 양둔 시작은 어디가 되느냐?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요점이죠. 양둔과 음둔을 설명하는 것이니까, 이제 만세를 보고 이제 찾아서 설명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논하는 이치니까, 여기에서 양둔, 음둔을 반드시 그 이치가 있으니까 이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양둔 시작일은 어디부터냐? 동지가 드는 일부터 하지 전일까지. 여기 구역을 이제 양둔이라고 한다. 양둔이라고 한다. 자, 다시 보죠. 동지일부터 만세력을 찾아보면 그 날짜가 쭉 월령 날짜가 돼 있죠. 그러면 동지라는 이 날짜가 있어요. 이 동지가 드는 날짜부터 시작해서 하지 전일까지, 하지가 드는 전일까지를 양둔이라고 한다. 양둔. 그 다음에 하지일부터 동지 전일까지, 여기까지 동지 전일까지 대설절까지 해서 음둔이라고 한다. 자, 다시 설명하죠. 음둔은 하지일부터 시작해서 동지 전일까지, 하지일부터 동지 전일까지를 음둔이라고 한다. 자, 동지일부터 시작해서 하지 전일까지 해서 양둔이라고 하고, 하지일부터 시작해서 동지 전일까지를 음둔이라 한다. 이것이 이제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양둔, 음둔을 모르면은 이제 김은둔과 포국을 할 때에, 그래서 맥국 또는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이걸 놓치면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국을 뽑을 수가 없으니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요점은 양둔, 음둔을 알아야 된다. 양둔은 동지일부터 시작해서 하지 전일까지 양둔이라 하고, 하지 전일부터 해서 동지 전일까지 음둔이라 한다. 이것을 필히 머리에 익혀 놓으셔야 되죠. 이것은 도표로 볼 것이 아니라, 물론 도표로 봐도 돼요. 봐도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면 여기서부터 양둔이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면 여기까지 음둔이라 한다. 이거 도표로 봐도 돼요. 그렇지만 이것쯤은 머리에 익혀 놓으셔야 된다. 또 이 24절기도 도표로 또 마찬가지로 도표로 익혀도 돼요. 도표로 보고 또 해도 되고, 그렇지만 이것도 머리에 익혀 놓으셔라. 외워 놓으시라. 그 중요하고, 이 24절기가 후천팔계 궁에 배속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 배속되는 과정을 여기에 이제 도표로 그래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머지 복습할 거는 후천팔계의 이제 구궁입니다. 이게 구궁. 구궁이라고 해요. 이제 9개의 궁이 있죠. 9개 자리가 있죠. 여기서 구궁이라고 하는데, 이 후천팔계의 계가 각 배속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북쪽이고, 남쪽이고, 동쪽이고, 서쪽이고, 이 방향과 같이 북쪽 방에 있는 것은 항상 북쪽 방에다 감궁을 넣고, 동쪽 방에는 항상 진궁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서쪽 방에는 태궁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남쪽 방에는 이궁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순으로 반드시 익혀놔야 된다. 그 첫 번째로 감, 곤, 진, 손, 중궁, 건태, 간, 이 해서 감일, 곤이, 진삼, 손사, 중궁, 오, 건육, 태칠, 간팔, 이구 이렇게 해서 후궁, 후천 8개를 이렇게 구궁에다 넣어서 외워놓으시고 순서 외워놓으시고 역으로는 감, 이, 간, 곤, 아니 감, 태, 건, 중궁, 손, 진, 곤 다시 감으로 역으로도 복습해서 익혀놓으시고 숫자 순번도 마찬가지죠. 19, 87, 65, 4, 3, 2, 1 이렇게 숫자의 개념도 같이 익혀놓으시고 방향도 물론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24일 이제 여러 방면으로 쓰이지만은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방위를 볼 때 이제 풍수지리에서는 절대적 24산 방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나경도에서는 절대적 의미가 있지만은 여기에 이제 따라서 황천살도 주어지고 육심령도 주어지고 좌향도 여기에 따라서 주어지고 다 그렇죠. 그러면 사주 명리와 기문에서도 이게 필요하냐? 이걸 익혀놓으시면은 방위를 보실 때 또는 계절을 이렇게 이해하실 때 또는 이제 사방을 우리가 관찰할 때 이 의미를 부여해서 살펴본다면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또 24절기는 계절을 나타내면 이 절호를 나타냈으면서 각 방향으로 해서 주어졌으니까 동쪽 방향은 이제 입춘부터 춘분까지 해서 고구까지, 남쪽 방향은 하절기로 해서 입하부터 시작해서 하지로 해서 대서까지, 서쪽 방향은 가을이라 해서 입추부터 시작해서 추분, 상간까지, 북쪽 방향은 겨울을 의미해서 입동부터 시작해서 동지에서 대한까지 이렇게 주어지고 그것을 반드시 또 익혀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지 1부터 시작해서 하지 전일까지는 양둔이라고 하지 1부터 시작해서 동지 전일까지는 음둔이라 한다. 양둔, 음둔은 반드시 익혀놓으셔야 한다. 24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이해하고 가실 점은 후천 8개 구궁 속에 12개월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면은 입춘절부터 시작해서 1월, 2월, 여기서 이제 사정방, 항상 사정방 얘기를 많이 하죠. 동서, 북남, 또 남부, 이렇게 해서 사정방을 얘기하는데, 사정방은 개월수가 한 1개월씩 들어있고, 사유방이라고 하죠. 항상 사유방을 하죠. 사유방은 개월수가 2개씩 들어있다. 2개월씩 들어있다. 그래서 1월부터 여기서 입춘절부터 시작해서 2월, 이제 보면은 입춘절부터 시작해서 1월, 2월, 3월, 4월 이쪽 손방은 3월, 4월이 들어있고 이궁은 5월만 들어있고 곤궁은 6월, 7월이 들어있고 태궁은 8월이 들어있고 건궁은 9월, 10월이 들어있고 감궁은 11월이 들어있고 간궁에 다시 1월이 여기 들어있지만 2개월씩 들어있기 때문에 12월이 여기서 해서 1년 12달 이 간궁에서 끝나고 1월이 바로 시작된다. 여기 동절에 이 축까지 가죠. 축까지 동절기가 가는데 여기서 끝나고 간궁의 중궁 있죠. 대한까지가 이제 간궁의 기운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12월 달에 간궁에 들어있고 12월과 1월이 같이 들어있다. 간궁에는 12월 전년도 월과 새로 시작되는 월이 같이 들어있다. 사정방은 달이 하나씩 들어있고 사유방은 달이 2개씩 들어있다. 후천 8개 궁에 이렇게 월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것까지 순서대로 익혀놓으시면 된다. 다시 간궁에 1월부터 시작해서 진궁 2월, 손궁 3, 4월, 이궁 5월, 곤궁
6, 7월, 태궁 8월, 건궁 9월, 10월, 감궁 11월, 간궁 다시 12월, 12월 봐서 1월이 다음 연도 1월이 시작되죠. 이것도 같이 껴놓으시라.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은 하고 24조루 기문등갑에서 아주 필요하게 쓰이는 여기서 이제 여기 국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도표에 세워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양돈, 음돈은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동지일부터 시작해서 하지 전일까지 양돈, 하지일부터 시작해서 음돈 전일까지, 동지 전일까지 해서 음돈이라 한다. 이것도 반드시 지켜 놓으시라. 자, 이 부분은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이제 다시 도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구궁도라고 내가 썼습니다. 구궁도. 구궁도에서 여기 이제 9가지 아까 여기 설명했죠. 구궁도라고 해서 여기에 다시 괴가 주어졌죠. 위쪽에다 쓰나요? 되겠네. 손궁, 이궁, 건궁, 태궁, 건궁, 중궁. 자, 이렇게 구궁이 주어져 있어요. 구궁이 주어진데 아까 동지절을 제가 강조했죠. 여기는 이제 기분에서 절대적으로 국을 보는 것이니까, 또는 여기에 또 어떤 큰 의미를 해석할 때, 아니 후에 제가 그걸 밝힐지도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어떤 큰 사회적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의 비밀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제 그 점은 이제 제가 이제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고 때가 되면 그 점을 밝히려고 하는데, 지금 이미 사회에서 많이 알려지는 어떤 사실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비밀을 여기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후에 밝힐 기회가 있으면 밝혀보기로 하고, 우선 이제 기문에 응용하는 24절기로에서 기문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우선 동지부터 시작해서 자, 이렇게 동지소한대한, 한자 알아먹지 못하게 써졌나요? 일단
동지소환대안입니다. 동지소환대안인데 여기에 동지소환대안이 이렇게 돼 있죠. 배열이 됐는데 동지소환대안 여기서 감궁에는 이렇게 배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간궁에는 자, 간궁에는 입춘, 우수, 경칩이 이렇게 배치가 돼요. 배치가 되고 춘분청명고구 진궁에는 춘분청명고구가 배치되고 선궁에는 자, 입하, 소만, 망종이 배치되고요. 이궁에는 하지, 소서, 대서, 이궁에는 하지, 소서대가 배치되고요. 권궁에는 저서, 백로, 자, 권궁에는 입추, 저서, 백로가 배치되고요. 태궁에는 태궁에는 추분할로 상강이 배치되고요. 건궁에는 자, 건궁에는 입동서설 대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궁에 24절후가 각 배치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다시 숫자가 주어져요. 숫자가 주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